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귀에 약을 넣는 시간, 그냥 그랬다는 이 이야기 시간에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거짓말쟁이 오리지널 스타일 스토리텔러 허석호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 애니메이션 좋아하시나요? 근데 애니메이션에서도 굉장히 종류가 많죠. 한 번쯤은 들어봤을 직한 이름인데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이름을 알고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느 정도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말이죠. 옛날에 작품 중에서 원룡공주라든지 붉은 돼지였나? 붉은 돼지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가 있었죠? 벼랑이의 뽀뇨라든지 너무나 많은 작품들이 있죠. 근데 그분들의 작품을 봤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이 무엇이냐?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요. 아마 그게 아닌가 싶어요. 뭔지 아시죠? 바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 이야기의 내용도 하울의 움직이는 성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좀 하자면은 기본적으로 배경도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시간을 짧게 하기엔 좀 아깝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15분 안에 끝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감독님은요, 훌륭하신 분이에요. 지브라였나? 하여튼 그래요. 무슨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근데 특이한 게 무엇이냐면 헐리우드라든지 픽사 아니면은 굉장히 많은 애니메이션 집단에서와는 다르게 여기서는 아직도 모든 작업들을 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컴퓨터 그래픽을 쓰는 게 아니라 실제로 손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거기서 좀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결국에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을 3D로 하지 못하지만 2D로도 어느 정도 마음껏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가장 순수한 그림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 유지 토토로라는 것이 있네요. 근데 너무나 신기한 것이 이 작품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의 영화를 봤을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화는 흥행을 해야지. 근데 흥행을 하기 위해서는 대중성이 필요하지. 근데 대중성이 있으면은 예술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어. 그리고 예술성이 너무나 강하다 보면은 다시 한번 대중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또 거기다가 창의성도 필요한데 창의성이 있다 보면은 예술성이 떨어질 수도 있고 또 대중성이 떨어질 수도 있어. 하면서 약간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게 있어요. 어느 정도의 대중성과 어느 정도의 예술성. 아니면은 어쩔 때는 그냥 이건 대중적으로 날 거니까 예술성이라든지 이런 건 집어치우고 먼저 난 많은 대중들이 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지만 이 세 마리의 토끼를 다 잡아버리는 감독님이 바로 미야자키 하야오입니다. 그 증거로 어른부터 애까지 모두가 이분의 애니메이션을 즐겨보면서 그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너무 창의적이다. 그죠? 그리고 사회적인 비판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러면서도 또 예술적으로 봤을 때도 전혀 문제가 없는 작품들이 많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나온 겁니다. 센가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지 이웃집 토토로 같은 작품들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무슨 소리인지는 잘 모르지만 뭔가 굉장히 마음속에 뿌듯함을 느끼면서 집에 갈 수 있게 하는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사이에 이 애니메이션들을 한 번쯤은 꼭 봤으면 합니다. 또 어렸을 때 봤을 때랑 나이 먹고 나서 봤을 때랑 다르니까요. 제가 이런 감독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습니까? 저는 그냥 가짜는 거짓말쟁이고 가짜는 이야기꾼일 뿐이니까요. 근데 제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렇게 해석을 많이 안 하시더라고요. 사실 이런 애니메이션 봤을 때 뭔가 되게 많은 함축적인 의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저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스토리부터 들어가도록 할게요. 여자 주인공이 있죠? 남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몇 명의 인물들이 이야기하고 싶지만 다 이야기하기 좀 복잡하니까 소피라는 여자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울이라는 남자 마법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배경 상황을 봤을 때는 두 나라가 지금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그냥 이 여자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어떤 여자에 의해서 하울과 한번 만났다는 죄로 황야의 마녀에 의해서 순식간에 늙어버리는 저주를 받게 됩니다. 좀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왜 우리는 이거를 봤을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맞을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겠죠.
저는 좀 노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그런 식으로 풀어내지 않았나 싶어요. 많은 나라들도 그렇고요. 그 당시에 일본은 굉장히 심했고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노인 문제가 굉장히 심하잖아요. 보면은 지하철만 타면은 굉장히 많은 노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같이 젊은 사람들이 그러한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좀 뭔가 따분하고 너무 나이 많으신 분들이 많구나 라고 좀 괴리감이 드는데, 결국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을 통해서 우리도 순식간에 그렇게 노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저는 그래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근데 노인이 된 소피가 그렇게 작은 역할을 하냐 했을 때 그렇지 않습니다. 노인이 된 소피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지혜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 그 애니메이션 자체를 보게 되면은 막 청소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할머니의 몸으로. 근데 그걸 보면은 약간 좀 저희 할머니들도 생각이 나고요. 맞아, 우리가 저런 분들이 없었으면, 저런 잔소리가 존재하지 않았으면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을 거야 하고, 뒤에 보면은 꼭 그 허수아비 한 마리가 쫓아다닙니다. 근데 그 허수아비 한 마리가 쫓아다니면서 나중에는 왕자가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왕자가 되는지 아십니까? 그 소피의 키스, 그러니까 뽀뽀를 받고 나서 왕자가 됩니다. 저는 이걸 봤을 때, 근데 더 웃기고는 그 왕자가 또 이웃나라의 왕자라서 전쟁을 막을 수 있는 열쇠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문제들을 봤을 때, 이러한 사건들을 나열해서 봤을 때 결국 우리 젊은 층들은 너무나 많은 것들에 의해서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필요한 것은 노인분들에게 존경을 표하고 그들의 지혜를 빌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아니면은 말고요. 뭐 제가 소피에 대해서 중점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회적으로 봤을 땐 노인 문제를 다룬 것 같아요. 노인들을 무시하지 마라. 너희들도 결국에는 나중에는 늙어버린다. 근데 또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소피가 항상 잠을 들 때마다 소피는 젊어집니다. 그리고 소피가 자기의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이야기할 때마다 젊어져요. 그냥 젊은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소피 자체가 점점 젊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록 머리 색깔은 돌아오지 않지만요. 근데 머리 색깔이 왜 안 돌아올까요? 그건 잘 저도 모르겠네요. 근데 이것이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잠을 잘 때 꿈을 꾸잖아요. 꿈을 꾸는 자는 절대로 늙을 수가 없다는 것을 아마 나타내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자신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간다면 나이라는 것이, 그리고 늙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는 그때 모두가 젊은이고 순수한 마음이 될 수도 있다. 아마 이러한 것을 시사하는 게 아닐까요? 맞겠죠. 그렇게 보이더만. 아니면 말고요. 뭐 어쨌든 거기에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소피라는 여성의 인물과 하울과의 사랑입니다. 이 러브 스토리 자체는 너무나 짠하죠. 근데 보면은 좀 웃긴 것도 있어요. 하울이라는 사람이 남자가 잘생겼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의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 멍청한 젊은이들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하울을 보게 되면은 머리가 노란색이고 되게 화려한 옷차림을 입고 다닙니다. 멋에 너무 신경을 쓰는 거죠. 자신의 멋스러움. 근데 그거 보고선 소피가 나중에 실수를 하는 바람에 하울이 머리 색깔이 막 검정색으로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좌절해가지고 어떻게든 막 쓰러지고서는 병에 걸리고 막 초록색 녹물이 막 떨어지고 그래요. 자기가 멋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잘생김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사실 똑같은데 말이죠. 새끼 잘생겼더만. 어쨌든 굉장히 좌절을 하지만 그때 도와주는 거 역시 소피입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거죠. 이런 젊은 층들이 진짜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갈피를 못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약간 좀 그런 것도 있어요. 하울 자체가 거기서 어떠한 입장으로 나오냐, 아주 강한 악마의 가스파드라는 그 불꽃 있죠. 불꽃 악마의 힘을 얻어서 이제 마법사 중에서도 굉장히 알아주는 마법사가 됐는데, 하울은 그렇게 전쟁에 끼어들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쪽 나라 편에도 들고 싶어 하지 않았고 저쪽 나라의 편에도 들고 싶어 하지 않았죠. 어떻게 말하면 중립이지만 그 중립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자체가 많이 흔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울이 어떻게 보면 욕심을 부려서 악마와 거래를 했기 때문에 힘을 쓰면 쓸수록 자신의 본질을 잃어가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젊은 층들 자체가 멀리 보지 않고 그 순간순간의 쾌락이라든지 행복감을 위해서 위험한 것과 거래를 하고 욕심을 냈을 때 언제든지 우리는 길을 잃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와서 도와주는 건 누굴까요? 저는 뭐 잘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요, 소피가 나이가 많이 먹었기 때문에 하울의 어머니 역할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시사하는 게 무엇일까요? 뭐 그런 거겠죠. 우리 젊은 층에게 필요한 것들은 자신만의 기준이 없고 함부로 휘둘리기 때문에 우리 기준을 잡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뭐 더 길게 이야기하려면 인물들 하나하나부터 시작해갖고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짚어낼 필요가 있어요. 제가 하지만 가장 명장면이라고 생각하는 것만 한 가지를 뽑을게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하울이 어렸을 적으로 돌아가서 과거에서 악마와 거래하는 순간을 보게 되는 게 있습니다. 악마와 거래하는 순간에 소피가 보면서 내가 지금 너를 봤으니까 나중에 너를 다시 만나러 갈게,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게 잘 무엇을 뜻하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들의 사랑이라든지 뭐 돌아가는 뭐 불교적인 것으로 뭐 윤회라든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 너무나 멋진 장면입니다. 바로 하울이 소피에 대해서 이상할 만큼 집착을 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결되는 장면인 거죠. 너무 어렵나요? 그래서 소피가 하울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아픔이라든지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자기가 해줄 수 있다는 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소중한 사람에게 있어서 자기가 해줄 수 있다는 게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울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심한 저주에 걸렸었어요. 그잖아요. 근데 그걸 살려내는 게 역시 뭐 소피인데 좀 유치한 것도 있죠. 아싸리 그냥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텐데. 뭐 좀 질투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심장이 타버린 하울에게 다시 한번 생명의 온기를 불어넣어줬던 게 소피입니다. 결국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그 여자 한 명에게 갖고 있었다는 거죠. 우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거 아닐까요? 사랑이겠죠 뭐. 별거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쟁을 종식시키고 어떠한 젊음이의 고뇌랑 그들의 갈등을 해결시킬 수 있었던 거는 그냥 아주 조그만한 소녀의 순수한 사랑이었다, 뭐 이 점을 강조하려는 게 아니었나 싶은 거죠. 뭐 그래요. 이렇게 길게 또 복잡하고 과정 중에서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봤는데 제 능력의 한계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뭐 그래도 중요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은데? 아닌가요? 아니면 말고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하울의 움직이는 성도 그렇고 다른 작품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재밌다, 즐겁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님의 작품은 한번 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작품이 바로 하울의 움직이는 성이라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제목부터가 너무나 재밌잖아요. 움직이는 성. 아주 자유로운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뭐 그렇습니다. 제가 언젠간 기회가 된다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애니메이션 중에서 영화로 나오는 건요, 모든 것이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하울의 움직이는 성 자체가 애니메이션 최초로 영화제에서 상을 굉장히 큰 걸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이유 역시 있다는 겁니다. 결국 사회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터치해주는 부분도 있었다는 거예요. 뭐 그러면서도 굉장히 아름다운,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뭐 예술적인 부분을 강조했었던 것도 있었던 거고요. 세상에 있어서 완벽한 건 없지만 완벽에 가까워질 정도로 노력하는 게 존재한다는 증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칭찬을 해도 끝이 나지 않는 작품이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서역 꽃동산에서 들려드렸던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